클래식 인물 열전. 손수연의 팡팡 스토리 클래식. 사랑하면 알게 되고 알게 되면 들립니다. 클래식 음악사의 한 획을 그은 특별한 연주자와의 만남. 드라마틱한 삶을 살았던 음악가의 인생과 음악 이야기가 있습니다. 매주 금요일 클래식 연주자들의 영화 같은 인생 이야기를 들려주시는 음악평론가 손수연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가을이 왔습니다. 네, 가을이 왔습니다. 이제 9월에 들어서면서 기분이 점점 좋아지고 있습니다. 어제 오페라는 잘 보셨습니까? 아, 네. 안젤라 게오르규라는 소프라노가 나오는 서울시 오페라단의 토스카가 이제 시작이 돼서요. 네, 보고 왔습니다. 오늘 팡팡 스토리 클래식에서 만나볼 주인공이 바로 그 소프라노 안젤라 게오르규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제가 이거에 맞춰서 좀 준비를 했는데요. 네. 오늘 만나보실 성악가는 지금 세계에서 가장 매력적인 오페라 스타 중에 한 사람으로 꼽히는 안젤라 게오르규입니다. 안젤라 게오르규는 루마니아의 작은 마을에서 태어나서 네. 정말 하루아침에 무명에서 슈퍼스타로 탄생한 성악가입니다. 그렇군요. 그 이미 한 2주일 전부터인가요? 게오르규가 들어왔다고 들썩이던데. 네, 그렇습니다. 그 9월 8일까지 공연되죠, 토스카가? 네, 그렇습니다. 이번 일요일까지 공연됩니다. 이번 주에 이제 서울시 오페라는 토스카의 주역으로 출연하기 위해서 게오르규가 한국에 와 있는데요. 게오르규의 한국 방문은 사실 여러 차례 있었고 또 독창회도 한 적이 여러 번 있고요. 또 야외 오페라 라보엠에 출연을 하기도 했었지만 이렇게 극장에서 이제 전막 오페라에 출연하는 것은 처음입니다. 그렇군요.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라보엠이 게오르규에는 좀 특별한 레파토 아닙니까? 그렇죠. 이 게오르기를 떠올릴 때 보통 토스카 아니면 미미, 이 라보엠의 미미들을 많이 떠올리시는데요. 이 게오르기의 본격적인 경력도 1992년에 런던 로열 오페라 하우스에서 시작이 되는데요. 라보엠의 미미를 부르면서부터 이제 시작이 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또 이때 이제 그러니까 뭔가 스타가 탄생을 하려다 보니까 여러 가지 하늘에 묻은 우주의 기운이 도와주게 되는데 이제 라보엠에서 미미를 잘 부르고 나니까 그 다음에 오페라였던 라트라비아타의 주인공 비올레타 역을 노래할 그런 소프라노를 찾던 또 게오르규 솔티 지휘자가 우연히 라보엠에 공연하던 그런 게오르규를 보고 또 그 오디션 참가로 권유하게 됐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게오르규는 그때까지 단 한 번도 비올레타를 불러본 적이 없었습니다. 사실 비올레타는 조금 더 뭐랄까 좀 더 넓은 영역이라고 할까요? 소리를 이렇게 함부로 소프라노로서 도전하기는 힘든 역이어서 그때 젊은 게오르규로서는 비올레타 역을 불러본 적이 없다고 하는데요. 지휘자 게오르그 솔티가 1994년에 안젤라 게오르규를 라트라비아타의 비올레타로 캐스팅하면서 정말 세계 오페라에 혜성처럼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 본인이 연습하지 않았던 레파토리라고 하더라도 이런 세계적인 지휘자가 해보지 않을래 그러면 없던 기운이 생기지 않습니까? 해야죠. 밤을 새서라도 연습해서 해야죠. 자, 당시 솔티는 게오르규의 노래를 마음에 들어 했습니까? 네, 너무 감동을 받아서 눈물을 흘렸다 할 정도였는데요. 그 당시 솔티가 82살의 노 지휘자였는데 게오르규가 리허설에서 이제 죽음을 앞둔 그런 비올레타를 노래할 때 솔티가 눈물을 흘리고 잠시 나가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연습 중단하고 잠시 나갔다가 들어왔던 와. 일화는 정말 유명합니다. 이게 솔티 경이 직접 자신의 입으로 말을 했던 그런 상황이었고요. 네. 그러니까 그만큼 정말 그 게오르규의 연기나 노래가 뛰어났었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리고 그 당시에는 BBC가 텔레비전하고 또 오페라 역사상 처음으로 오페라를 이게 TV로 생중계해서 나가게 됩니다. 와. 그래서 영국 전역에 생중계하게 되고요. 또 이 공연이 데카에서 촬영을 하고 녹화를 했는데요. 이 영상은 사실 아직도 영국의 로열 오페라 하우스에 를 대표하는 그런 시그니처 공연으로 계속 재공연되고 있습니다. 근데 그 당시 이제 여전히 오페라 프로덕션은 같은 무대 장치에서 같은 의상을 입고 이제 성악가들이 바뀌면서 계속 재공연을 하잖아요. 네. 근데 그 당시에 그 비올레타 역할을 맡았던 안젤라 게오르규의 어떤 그런 아우라 또 분위기 그런 실력을 보여준 소프라노는 이제 한 30년 전의 일입니다만 아직까지 나오지 않는 것 같습니다. 아, 그렇군요.
아주 대단한 극찬을 해주고 계시네요, 교수님. 네, 그 공연 다음 날에 정말 제가 아니라 그 당시에 신문과 잡지에서도 스타가 태어났다 이렇게 말할 정도로 엄청난 화제 속에 정말 스타 탄생이 이루어졌습니다. 이게 노래를 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금 이 보면 이 상황이 만들어주는 것도 더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렇죠.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뭔가 일이 성사되려면 온 우주가 나서서 돕는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아마 그런 것들이 다 맞아 떨어지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TV로 생중계를 됐어도 안젤라 게오르가 당시에 이제 어떤 그 비디오 시대에 맞춘 그러한 외모를 가진 성악가가 아니었다면 별 메리트가 별반 반향이 없었을 텐데요. 워낙 또 그런 비주얼이 뛰어난, 외모가 뛰어난 그런 비디오 시대에 맞는 성악가였기 때문에 더 정말 시너지 효과가 났다고 생각이 됩니다. 네, 이 TV로 오페라가 생중계된다는 건 오페라에 관심 있는 사람들은 물론이고 불특정 다수, 즉 전 국민이 볼 수 있는 이 환경이 조성이 된 건데 일반인들의 반응도 궁금합니다. 일반인들도 보고서는 사실 오페라라는 게 약간 선입견들이 있잖아요. 네, 그리고 이제 제가 좋아하는 말 중에 하나는 이제 이 오페라에 대해서 30초면 끝날 얘기를 가지고 30분째 떠들고 있다 뭐 이런 얘기들을 합니다. 그래서 일반인들이 안 좋아하시는 부분은 너무 지루하고 무슨 얘기 하는지도 모르겠는데 계속 노래로 이걸 하니까 힘들어한다고 하는데 여기에 어떤 드라마 연기적인 요소가 굉장히 잘 살아나게 되면은 사실 일반인들도 관심을 가지게 되거든요. 근데 여기서 이제 게오르그가 이렇게 눈부시게 정말 젊은 아름다운 소프라노가 이 어떤 그 베르디의 비극을 완벽하게 소화해내고 또 배우보다도 더 감정적인 연기를 잘 펼치니까 일반 관객들 아니면 뭐 일반 시청자들도 이렇게 한 번은 더 눈이 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지금도 이제 인터넷에서 영상 찾아보실 수 있는데요. 그 비올레타의 의상이 하얀색 이렇게 뭔가 웨딩드레스처럼 여기 이렇게 금박이 수놓아진 건데 정말 게오르그랑 잘 어울렸습니다. 그래서 더 어떤 효과가 있지 않았나 싶습니다. 사실 베르디의 오페라 라트라비아타가 초연에 실패한 이유도 비올레타를 원래 맡은 가수가 그러니까 실제로 이 극 중에서 인물이 폐결핵 걸려서 이제 죽는 젊은 그렇죠. 네, 여성이잖아요. 근데 그 당시 초연 당시에 맡았던 그 살비니 도나텔리라는 소프라노가 폐결핵 환자라고 하기엔 좀 너무 지나치게 아, 네, 육중한 몸을 가지고 있었고 제가 알기로는 그 이렇게 비올레타가 소파에 몸을 던졌는데 이렇게 먼지가 위로 확 일어나는 게 관객들의 눈에 보여가지고 혈색도 너무 좋고 이러니까 관객들이 아니 무슨 환자가 저렇게 혈색도 좋고 건강미가 넘치냐 이런 비난이 나와서 관객들의 몰입을 방해했다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베르디한테는 그 비올레타라는 사람은 정말 병색이 돌면서도 가련하고 아름다운 여성인데 이 여성이 3시간 내내 무대를 지키면서 정말 에너지가 넘치는 강렬한 가창을 또 소화를 해내야 되잖아요. 그런 가수가 사실 찾기가 쉽지는 않은데 드디어 나타난 거죠. 게오르기가 등장을 해서 이후로는 정말 게오르기는 가장 높은 출연료를 받는 가장 또 많은 음반 판매량을 자랑하는 소프라노 중에 한 사람으로 이제 급부상하게 됩니다. 이 세 박자가 다 정확하게 이 맞아 떨어지는 그렇죠. 가수군요. 알겠습니다. 여기서 안젤라 게오르기의 노래를 들어보려고 하는데 오늘 첫 곡은 어떤 곡입니까? 솔티경과 만나게 해줬던 또 어떻게 보면 이 게오르기를 상징하는 오페라 중에 하나입니다. 오페라 라보엠 중에서 한 곡을 한번 들어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자코모 푸치니 오페라 라보엠 중에 행복했던 시절이 안녕. 소프라노 안젤라 게오르교, 리카르도 샤이가 지휘하는 밀란 라스칼라 극장 오케스트라 연주로 들려드립니다. 푸치니 오페라 라보엠 중 행복했던 시절이 안녕. 소프라노 안젤라 게오르교, 리카르도 샤이가 지휘하는 밀라노 라스칼라 극장 오케스트라 연주로 감상했습니다. 게오르그 노래를 극장에서 본 사람은 반하지 않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접니다. 2016년도에 토스카 공연을 이 코벤트 가든 로열 오페라 하우스에서 봤는데요. 네, 이때 이제 이번에 그 스카르피 악역으로 출연하는 우리의 베이스 바리톤 사무엘 윤이 거기서 이제 같은 캐스트로 등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프로덕션은 다르지만 이 캐스트가 비슷한 조합으로 제가 본 적이 있었는데요. 실물을 보고 이렇게 보면 훨씬 더 이렇게 체격이 그렇게 크지 않고 굉장히 아담하면서 매력적인 여성이라는 인상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소리가 정말 풍성하면서도 뭔가 그런 다크 초콜릿 같은 윤기가 또 저음에서는 있기 때문에 정말
오페라 가수구나. 그러니까 성악가도 여러 성격의 성악가들이 있지 않습니까? 뭐 가곡을 하는 사람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대형 진짜 오페라 스타구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제가 공연을 봤었습니다. 와, 2016년에 거의 10년 만에 같은 캐스트로 또 보시네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그때 제가 사무엘 윤 선생님이 너무너무 그 역할을 잘했었어요. 그래서 제가 제 옆자리에 앉아있던 관객한테 저 사람 내 친구야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그 영국 관객이 저도 모르는 분인데 야, 네 친구 정말 악마 같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정말 자기 역할을 잘 소화해냈었습니다. 이때 사무엘 윤도 또한. 칭찬 아닙니까? 칭찬이죠. 그럼요. 악역을 스카르피아가 악역답게. 악역이라고 이렇게 정말 악역 같다 이러는 거는 큰 칭찬이죠. 자, 다시 게오르기로 돌아가겠습니다. 안젤라 게오르기 어떤 어린 시절을 보냈나요? 1965년 9월에 루마니아의 아주 작은 시골 마을에서 가난한 철도 기관사의 딸로 태어났습니다. 네. 근데 이제 노래를 아마 어릴 때부터 소질을 보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페라 가수를 꿈꾸면서 독학으로 노래를 공부하고요. 그러다가 이제 14살 때 집을 떠나서 부크레슈티 음악원에서 공부를 했고요. 최우등으로 졸업을 하게 됩니다. 이때 유일한 스승이었던 미아 바부를 만나면서 이제 본격적인 성악가의 길을 걷기 시작하는데요. 뭔가 정말 내가 또 성공을 하기 위해서는 그런 여러 환경들도 잘 맞아줘야 하잖아요. 근데 이 당시에 이제 게오르기가 성장할 때까지는 이 루마니아가 공산 정권 아래 있었는데 마침 딱 이 게오르기가 대학을 졸업하면서부터 음악원 졸업하면서부터 1989년에 루마니아 민주화 혁명으로 인해서 독재 정권이 무너지고요. 게오르기는 1990년에 졸업을 하니까 유럽 전역으로 자유롭게 이동을 할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어떤 자유로운 환경에 놓이게 되면서 같은 해에 이제 벨베데레 국제 성악 콩쿠르에서 3위 차지하고 또 유럽 무대에 오디션을 자유롭게 드나들게 되면서 스타의 이제 길에 성큼 다가서게 됩니다. 그렇군요. 이 또 세계 결혼, 게오르기의 결혼도 노래 인생의 전환점이 되지 않았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또 재밌는 점은 안젤라 게오르기의 이 게오르기라는 성은 원래 본인의 성이 아니라 첫 번째 루마니아에서 결혼했던 첫 번째 남편의 성입니다. 그러니까 브룰라쿠라고 이제 원래 그 가족의 성은 아버지를 따른 성은 안젤라 브룰라쿠인데 네. 루마니아에서 아마 이렇게 첫 번째 결혼을 잠깐 했었던 것 같고 거기서 이제 게오르기라는 성을 받아와서 세계 무대에 데뷔할 때나 활동을 할 때 그 성을 사용했는데요. 잠깐 결혼했던 그 첫 남편의 성을 계속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시 이제 게오르기가 제4의 테너, 그러니까 지난 시간에 우리가 호세 카레라스 제가 다루면서 3 테너 말씀드렸잖아요. 네. 근데 그 3 테너의 뒤를 잇는 제4의 테너로 주목을 받던 로베르토 알라냐하고 결혼을 하면서도 이 게오르기라는 성을 계속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뭔가 마음에 들었던 건지, 뭐가 이미지가 좋았던 건지 계속 쓰고 있는데요. 잠깐 했는데 네, 계속 그렇습니다. 썼군요. 네, 계속 네. 쓰고 지금까지도. 그래서 이제 게오르기 성은 원래 가족의 성이 아니라 첫 번째 결혼했던 남편의 성을 따르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가 이제 그 메조소프라노 현재도 활발히 활동하는 미국의 메조소프라노 조이스 디도나토라는 이 메조소프라노도 이 디도나토라는 성은 이탈리아계 전 남편의 성인데 이 부분은 이제 조이스 디도나토가 그냥 100% 미국 여성인데 이 오페라 예술계에서는 이탈리아 이름이 붙은 어떤 성을 쓰거나 뭐 이렇게 출신이 있다 그러면은 아무래도 조금 어드밴티지 이득이 좀 있잖아요. 후광이 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성을 계속 유지했다는 말이 있습니다. 근데 사실 게오르기는 뭐 딱히 그럴 만한 루마니아 쪽에서 왔기 때문에 그것도 아닌데도 이 성을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로베르토 알라냐하고 결혼하면서는 정말 무슨 연예인 헐리우드 스타 커플이 결혼한 것 같은 대중의 이목을 끌게 되고요. 또 사실은 뭐 음악적으로도 이 사람들이 서로한테는 좋은 그런 북돋는 시너지 효과를 주게 되면서 서로가 세계적인 성악가로 성장하는데 음악적으로나 경력적으로 많은 도움을 주게 됩니다. 푸치니 오페라에서 특히 이제 이 두 사람의 조화는 너무 훌륭해가지고 영화로까지 이제 제작이 될 정도였죠. 이 완전 컨벤션 효과를 넘어서서 웨딩 효과군요. 네, 그렇죠. 그리고 또 결혼한 이후에도 정말 이 두 사람이 너무너무 좋은 조화를 보여주면서 오페라를 했기 때문에 뭐 이제는 헤어졌지만 당시로서는 굉장히 축복받은 결혼이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고 특히 게오르기가 이제 로베르토 알라냐에게
토스카만은 정말 자신하고만 해야 어허. 된다고 할 정도로 이 토스카한테 각별한 이 영화로 만들어졌던 토스카가 굉장히 필름으로 성공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 토스카한테 각별한 애정을 가졌다고 합니다. 토스카는 자기하고만 해야 된다고 알라냐가 얘기했는데 한국에서 김지영 선생님하고 했나요? 네, 뭐 그렇기도 하고 사실은 뭐 이제 더 많은 성악가들하고 하게 되지만 네. 어찌 됐거나 이게 토스 어떻게 보면은 게오르기는 정말 그 토스카 그 자체의 성악가라고도 볼 수 있기 때문에 이 영화에 더 몰입이 그러니까 자신이 연기하면서 노래하면서 좀 더 몰입이 더 잘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도 합니다. 네. 여기서 두 번째 연주를 들어보겠습니다. 어떤 작품입니까? 네, 여기서 이제 게오르기를 또 상징하는 대표적인 곡이죠. 토스카 중에서 노래에 살고 사랑에 살고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얼른 듣겠습니다. 푸치니 오페라 토스카 중에서 노래에 살고 사랑에 살고 소프라노 안젤라 게오르기의 목소리로 들려드립니다. 푸치니 오페라 토스카 중에 노래에 살고 사랑에 살고 소프라노 안젤라 게오르기의 목소리로 감상하셨습니다. 오페라 가수로서의 성공 이후 그야말로 탄탄대로를 걷게 되죠. 네, 뭐 정말 그 94년도에 그렇게 성공적인 데뷔를 한 이후에 이제 지금까지 30년의 세월이 흘렀는데요. 뉴욕의 메트로폴리탄 오페라 하우스도 비엔나의 슈타츠 오퍼, 뭐 라스칼라 극장, 뭐 전 세계의 무대에서 최고의 비올레타로 평가를 받고 최고의 토스카, 또 최고의 미미로 평가를 받는 프리마돈나로 많은 무대를 누비게 되죠. 그 아까 잠깐 언급하셨는데 음색이 좀 독특합니다. 네, 게오르기는 조금은 어떤 독특한 성격의 음색을 가진 성악가인데요. 리릭인가요? 네, 리릭 소프라노로 당연히 분류가 됩니다. 근데 이제 리릭에서 리리코 스핀토, 그러니까 좀 더 바늘로 찌르듯이 날카로운 스핀토의 성향이 있으면서 때로는 드라마틱 영역도 부르기 때문에 베르디의 운명의 힘에서 음, 이제 빠체 같은 곡도 굉장히 잘 소화를 해내고요. 드라마틱하죠. 네, 그리고 또 왜 그러냐면은 중저음에서 굉장히 이 어두우면서 아주 다크하면서 어두우면서도 풍부한 그런 소리를 내기 때문에 비련의 여주인공 역할을 굉장히 잘 맡습니다. 어떤 내 운명을 한탄하는 신세 한탄하는 역할 굉장히 잘 맡게 되는 게 왜냐면 중저음에서 올라가서 이제 클라이맥스 고음으로 가는 아리아들이 많잖아요. 근데 이제 보통 고음을 풍성하게 잘 내는 여자 성악가들이 어떻게 보면은 중저음이 좀 빈약한 경우들도 있는데 게오르기는 상대적으로 굉장히 탄탄한 중저음에 또 거기에 아주 뭔가 어두운 그런 어떤 독특한 매력을 가진 음색이 있기 때문에 그런 그 정말 황금과 같이 풍부한 고음에다가 어둡고 또 생생한 콘트랄토의 음역대를 가진 그런 저음을 가지고 있어서 아주 서정적이면서도 어둠이 공존하는 그런 독특한 악기를 가진 성악가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 게오르그 목소리에서 또 역대 전설로 이 계보로 손꼽히는 이 소프라노와 비교하는 목소리도 있지 않습니까? 게오르기 자신은 이제 그걸 별로 좋아하지는 그래요? 않습니다. 네, 싫어합니까? 않습니다만 네. 많은 사람들이 이제 게오르기의 가창 스타일이 마리아 칼라스를 연상시킨다. 그런데 별로 안 좋아합니까? 안 좋아합니다. 자기는 자기만의 개성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네. 칼라스도 비올레타로 정말 스타 탄생을 했잖아요. 라스칼라 극장에서. 그거와 이제 또 비슷하게 이 출세 경로가 비슷하기 때문에도 사람들이 이제 칼라스를 연상하는 것 같고 또 많은 것을 정말 겸비한 대형 오페라 스타이기 때문에도 칼라스를 연상을 시키는 것 같은데요. 그래서 사람들이 굉장히 열광을 하는데도 게오르기는 별로 그거에 대해서는 막 좋아하지 않고 이제 자신은 자신만의 어떤 고유한 것이 있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일부분은 그런 것이 맞는 게 사실 칼라스의 그런 독특한 금속성의 음색보다는 게오르기는 조금 더 성악적으로 발성적으로 좋은 소리를 가지고 벨라보치에 있다. 가깝죠. 네, 음. 볼 수 있고요. 하여튼 이런 특징 때문에 정말 베르디 스페셜리스트 또 무엇보다 푸치니를 정말 상징하는 그런 푸치니 오페라에서 빛을 발하는 성악가입니다. 특히 푸치니 오페라에서는 거의 모든 배역을 다 소화할 정도로 투란도트 빼고는 모든 배역을 다 소화할 정도로 안성맞춤인 그런 푸치니의 최적화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푸치니가 만약 살아 있었다면 얼마나 좋아했을까요? 얼마나 좋아했겠습니까? 또 예쁜 여자인데 푸치니. 상상이 되네요. 네. 자, 이번에는 어떤 곡을 들어볼까요?
네, 더 카탈라니의 오페라 라발리 중에서 한번 들어보시면 좋겠습니다. 푸치니 오페라들도 정말 잘 부르지만 이 또 동시대에도 또 다른 작곡가들의 노래들도 굉장히 잘 불렀기 때문에 이거 한번 들어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바로 들려드립니다. 카탈라니 오페라 라왈리 중에서 나 이제 멀리 떠나가리, 소프라노 안젤라 게오르교, 존 마우체리가 지휘하는 토리노 왕립 극장 오케스트라 연주로 듣겠습니다. 브라바! 카탈라니 오페라 라왈리 중 나 이제 멀리 떠나가리, 소프라노 안젤라 게오르교, 존 마우체리가 지휘하는 토리노 왕립 극장 오케스트라 연주로 감상하셨습니다. 게오르교의 동생도 노래했습니까? 네, 성악가였습니다. 아하. 이 안젤라 게오르기의 여동생 엘레나도 언니랑 함께 계속 오페라를 공부해서는 오페라 가수가 되었는데요. 게오르기는 라트라비아타로 스타가 된 다음에는 계속 자기 동생이 자기보다 더 얼굴도 예쁘고 노래도 잘한다고 정말 자랑을 많이 했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두 사람은 1996년에 프랑스 리옹에서 오페라 사랑의 묘약에서 게오르기는 이제 주인공 아디나 역할을 맡고 또 동생은 친구 역할을 맡아서 한 무대에 서게 되는데요. 엘레나가 정말 그 안젤라 게오르기보다 더 예뻤다고 합니다. 오. 그래서 정말 엄청난 미모로 주변을 놀라게 했다고 하는데 정말 비극적이게도 그 해 엘레나가 교통사고로 그만 사망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더한 비극은 이제 엘레나가 죽은 지 4년 뒤에 그 당시 엘레나의 남편이었던 외과 의사 안드레아 덴도 사망을 하게 됩니다. 조카딸 한 명을 남기게 됩니다. 그래서 게오르기는 엘레나의 딸 이오니아를 입양을 했습니다. 이게 아. 물론 정말 오갈 데 없는 동생의 죽음 또 제부의 죽음으로 오갈 데 없는 그 조카를 자기가 이제 딸로서 키운 것도 있고요. 또 개인적으로는 게오르기가 임신을 하면은 목소리가 바뀔까 봐서 굉장히 두려워서 아. 어떤 자녀를 갖지 않기로 결정을 했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조카를 딸로 입양해서 키우는 것으로 부모의 역할을 했다고 합니다. 동생이 하늘나라에 간 것도 참, 네, 참 큰 비극이죠. 예, 비극이고 슬픈 일인데 또 목소리를 위해서 자녀를 갖지 않았다라고 본인 여성으로서의 또 희생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어떤 음. 그걸 출산이나 임신 이런 것들로 인해서 성대의 변화가 올 거를 두려워해서 사실 또 해보지 않았으니까 실제로 그렇게 됐을지 안 됐을지는 모르는 건데도 그런 일이 생길까 봐 이제 너무 두려워한 나머지 어쨌든 나는 출산하지 않겠다고 결심을 한 다음에 조카딸을 입양해서 이제 딸로서 키웠다고 할 수 있죠. 게으르게 화려한 인생만 지금까지 우리가 나눴는데 이렇게 또 슬픈 이면도 보게 되니까 가슴이 아픕니다. 또 대부분의 예술가들이 그 무대에서의 화려한 순간보다는 빛이 강하면 그림자가 더 크듯이 그런 부분이 많은 것 같습니다. 네, 이번에 들어볼 곡은 어떤 곡일까요? 네, 그 게르르그가 프랑스 오페라에도 또 많은 영향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네. 구노의 오페라 로미오와 줄리엣의 줄리엣 왈츠 한번 들어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고노의 오페라 로미오와 줄리엣 중 꿈속에 살고 싶어라, 소프라노 안젤라 게오르교, 미셸 플라송이 지휘하는 툴루즈 카피톨 국립 오케스트라 연주로 들려드립니다. 고노의 오페라 로미오와 줄리엣 중 꿈속에 살고 싶어라, 소프라노 안젤라 게오르교, 미셸 플라송이 지휘하는 툴루즈 카피톨 국립 오케스트라 연주로 감상하셨습니다. 안젤라 게오르교는 성격 때문에 좀 말이 있었죠. 네. 이런 행동을 이제 서슴지 않고 하는 성악가는 아마 게르르그가 끝이 아닐까 이런 싶습니다. 이제 더 이상은 이런 것들이 받아들여지는 시대가 아닌데요. 동시대의 같은 급의 디바로 불리는 소프라노 아나 네트레코가 굉장히 소탈하고 친화력이 높은 성격으로 각광을 받는 것하고는 반대로 게오르기는 정말 어떤 20세기의 뭐 마리아 칼라스라든지 이런 성악가들처럼 상당히 까다로운 편에 속한다고 합니다. 정말 많은 연출자 또 아니면 오페라 하우스의 경영진들 뭐 이런 사람들하고 트러블이 굉장히 많았고 1997년에 일본 연주에서 카르멘을 할 때 미카엘라 역할 맡았는데 연출자가 이제 미칼라 금발 머리 해라. 그래서 이제 금색 가발을 하니까 자긴 죽어도 금색 가발 쓰기 싫다. 안 맞다, 안 한다. 그래가지고 뭐 못한다, 한다 이러다가 결국은 머리에 스카프를 쓰고 나와서 노래를 하는 뭐 이런 것들. 그러니까 굉장히 뭔가
이런 걸로 신경전들이 많았고 뭐 계약서 문제로도 그렇고 하여튼 그런 태도들을 보이고 있는데 이 안젤라 게오르기도 자신의 태도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기를 그 루마니아의 그 니콜라이 차우세스쿠 전제 정권 아래서 자란 데서 어떻게 보면 기인한 것 같다. 자신의 성격이 개인의 의견을 가질 가능성이 전혀 없는 나라에서 자랐기 때문에 사실 지금은 더 강해졌다고 말하고 있고요. 많은 가수들이 사실 의견을 밝히면은 이 오페라 하우스에는 다시는 초대받지 못할까 봐 두려워하기 때문에 마음에 안 들어도 참고 그냥 억지로 하는 경우도 많은 것 같은데 자신은 어떤 혁명적인 용기를 가지고 오페라를 위해서 싸우고 싶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 어떻게 보면은 약간 그 여성 성악가로서 스스로를 보호할 만한 어떤 장치가 필요했다 이렇게 변명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 얘기를 했어요. 팝 음악은 몸을 위한 것이지만 오페라는 영혼을 위한 것입니다. 네, 이건 참 의미 있는 얘기라는 생각이 드는데, 물론 팝 음악도 필요할 때가 많고 또 좋아하는 분들이 많지만, 이제 클래식, 원천 예술로서의 어떤 클래식으로서 그 오페라의 그 가치를 이야기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오페라 하우스에서 우리가 오페라를 볼 때는 참 어떻게 보면 종합예술로서 한 네. 번에 즐길 수 있지만 그것이 만들어지는 제작 과정은 순탄치 않지 않습니까? 지금 정균 교수님도 성악가시지만 성악가 한 명 한 명이 그렇게 편한 분들이 아닙니다. 네, 그래서 네. 잘 아시겠지만 그래서 어떤 하나의 공연이 완성돼서 무대에 올라가기까지는 정말 많은 그런 우여곡절이 항상 존재하죠. 그래서 이 까다로운 성악가들을 어떻게 보면 제어하고 컨트롤하는 게 지휘자와 연출가이기 때문에 연출가가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면 보통 성악가들이 그래도 다 따르지 않습니까? 그런데 게오르교가 이렇게 뭔가 자기 주장을 끝까지 펼치는 모습이 그 좀 흥미롭기도 하고 한편으로 속 시원하기도 지금 게오르기도 얘기했다시피 내가 여기서 이렇게 나쁜 행동을 보이면 다시는 이 오페라 하우스에 나를 부르지 않겠지. 그게 두려워서 행동을 못 하는데 그러지 않아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성악가 입장에서는 속이 후련하실 수도 아, 있겠습니다. 여전사예요. 네. 자, 교수님 개인적으로는 의견이 어떠세요? 성악가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까? 저도 이제 성악과 출신이지만 성악가 분들은 유별난 분들이 이제 꽤 되시기 때문에 네. 근데 뭐 또 성악가 그런 게 아니라 뭔가 창작을 한다 아니면은 그런 어떤 뭐 예술을 하는 예술가들은 다들 자신들만의 어떤 독특한 세계가 있고 그 양보 못하는 부분들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네. 그게 있어야만 또 예술가로서의 어떤 그런 기질, 개성 그런 것들이 이제 발현이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조금 인정을 해줘야 또 이분들이 막상 그 무대에서 신이 나서 그런 걸 펼쳐낼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연출가가 아니어서 편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성악가 편을 들어주셔서 예상치 못한 답변이었습니다. 네, 저는 평론만 하면 되니까. 자, 이번에는 어떤 곡을 들을까요? 네, 정말 이 노래도 어떻게 보면 게오르기가 항상 부르는 곡 중에 하나입니다. 네. 오페라 자니스키키 푸치니 오페라인데요. 자니스키키 중에서 오미오 파피노카로 오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네, 푸치니 오페라 잔니스키키 중 오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소프라노 안젤라 게오르교 주빈 메타가 지휘하는 런던 필하모닉 오케스트라 연주로 들려드립니다. 푸치니 오페라 잔니스키키 중 오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소프라노 안젤라 게오르교 주빈 메타가 지휘하는 런던 필하모닉 오케스트라 연주로 감상하셨습니다. 자, 오늘 게오르교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눴는데요. 여러 가지 생각이 드네요. 아, 게오르교 매력적입니다. 네, 아주 매력적인 성악가입니다. 뭐 무대 위에서나 무대 아래서나 아주 매력이 있는 성악가죠. 다음 주 아티스트는 누굽니까? 다음 주는 주의자 니콜라스 아르논쿠르 만나보시겠습니다. 아, 아르논쿠르 제 방송에서 정말 많이 트는 음악가인데 드디어 나오는군요. 네, 그렇습니다. 고맙습니다. 아, 한 주 동안 건강하시고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 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손수연의 팡팡 스토리 클래식 소프라노 안젤라 게오르기의 인생 스토리로 함께했습니다.